왔다. 하늘이 여름인 거죠. 그래서 낮에는 에어컨을 차에서 틀어야 되고 밤에는 좀 쌀쌀하고 이제 그런 단계예요. 그러다 5월 중하순 정도 지나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월에는 이제 여름 작물들을 심는다. 그러면 이제 이 씨앗의 원산지를 잘 살펴보면 얘네가 뜨거운 나라에서 들어온 건지 추운 나라에서 들어온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추, 도마도, 가지가 이제 열대지방의 작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뭐 고추, 도마도, 가지, 그다음에 수박, 참외, 뭐 이제 이런 거, 호박 이런 거, 그다음에 참외, 오이, 뭐 우레, 뭐 이제 이런 외과 작물도 심고요. 생강도 인데 심어요. 생강이 영하 10도에서는 추위를 타요. 고구마랑 똑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4월 중하순에 생강을 심으면 꼭 이제 4월 말쯤에 밤의 온도가 영상 6도, 4도로 내려가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제 생강이 추워가지고 썩어.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찍 심는다고 해서 생강이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늦게 5월 10일이나 이 정도에 심는 게 좋다. 그리고 고구마도 이 품종이 지금 개량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뭐 송노랑 고구마, 호박 고구마 뭐 이런 것들이 1970년도 중반부터 농촌진흥청에서 품종 개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자꾸 일찍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 무렵에 입하 계절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고구마를 심는데 원래 토종 고구마는 감자 캐고 심었어요. 그럼 하지 무렵에 우리가 감자를 캐잖아요. 그럼 고구마를 6월 중하순에 이제 고구마를 심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량 고구마하고 토종 고구마하고 6월 하순, 7월 초순 이렇게 심어봤는데 계량 고구마는 늦어도 6월 하순까지는 심어야 손가락보다 좀 굵은 것들을 먹을 수 있고요. 토종 고구마를 6월 하순에 심었더니 주먹만한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토종 고구마는 역시 이게 이제 전통적인 농사 방법에 따라서 편리하게 농사 짓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농사질 땅이 많지 않았잖아요. 트랙터가 없었으니까. 기껏해야 소를 가지고 쟁기질해서 농사를 졌는데 2만 평, 3만 평, 10만 평 소 가지고 농사를 어떻게 짓니까? 못 짓는 거지. 그래서 밭작물은 넓게 못 줬어요. 기껏해야 2, 3천 평 이렇게 진 거거든요. 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감자 캐고 고구마 심는 거죠. 그래서 토종 고구마는 늦게 심어도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정에서 토종 고구마 순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한 20일 정도 되면 밤의 온도가 영상 10도 이상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고구마를 4월 한 20일쯤에 묻어요. 네? 싹이 조금 나온단 말이죠. 그냥 방 따뜻한 데다가 두면은 고구마 순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4월 중순쯤에 내 밭에다가 묻고 팔대 쳐가지고 비닐 터널만 해줘도 충분히 감자 꽃이 필 무렵에 고구마 순을 수확해서 심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심을 수가 있다. 근데 계량 고구마는 시기가 좀 늦어진다. 이제 그런 걸 알고 심으시면 되고요. 5월 중순에는 이제 이게 뭐 망종이 들어오나요? 그래서 이제 벽과작물을 모내기를 하죠. 까락이 있는 거를 이제 농사 짓는 게 망종 아닙니까? 그래서 망종이 6월인가? 헷갈리네, 저도. 네, 볼까요? 망종이 6월 6일이네, 6월 6일. 그래서 이제 보통 요 무렵에, 6월 초순 무렵에 보리를 비죠. 그래서 이제 보리를 베고 나서 이제 후작으로다 뭐 콩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5월 중순에 이제 벼를 심고 이제 벽과 작물이 있어요. 이 모내기를 5월 중순쯤에 우리가 이제 보통 모내기를 하는데 걔가 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벽과 작물이 수수, 조, 율무, 옥수수가 벽과 작물이에요. 근데 그 저기 강아지 풀 있죠. 강아지 풀이 벽과 작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5월 중순부터 강아지 풀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강아지 풀이 번창할 때 수수, 조, 율무, 옥수수를 심으시면 크게 실패를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5월 하순에는 이제 참깨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천에서는 5월 20일 이후에 심어야 참깨가 되더라고요. 5월 중순쯤에 심으니까 참깨 싹이 안 나요. 온도가 안 맞아서. 참깨가 온도에 상당히 예민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5월 중하순 이후에 참깨를 심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하순에 좀 늦었지만은 모종낸 호박, 뭐 참외, 오이, 수박은 심을 수 있어요. 보통 씨앗으로는 5월 초순에 이 바깥채소, 외과채소를 심는데 시기가 늦췄다 그러면 모종을 내서 5월 하순, 6월 초순에 오이, 참외, 수박 이거 심으셔도 돼요. 네, 이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초순 이후에는 모든 콩을 심을 수 있죠. 밥에 넣어 먹는 밥콩, 메주에 먹는 메주콩, 콩나물로 길러 먹는 콩나물콩을 6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심는데, 콩나물콩은 좀 늦게 심으셔도 돼요. 알이 작은 콩은 좀 늦게 심으셔도 돼. 그래서 6월 중순, 6월 한 20일 요 무렵에 콩나물콩을 심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수확량이 좋았어요. 그래서 콩을 뭐 5월 초에 심으시는 것보다 이 6월 초중순 사이에 심는 게 풀 관리도 좋고 수확량도 좋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으시면 되고, 어쨌든 넝풀이 있는 동부도 이 무렵에 심고요. 들깨도 이제 요 무렵에 심으시면은 잎도 먹고 기름도 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월 중순부터는 팥도 심고 콩나물콩 심고 옥수수, 마지막 옥수수 심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하순에는 들깨를 이제 모종으로 심는 거죠. 그래서 7월 초순까지 감자밭에, 예, 보통 이제 들깨는 20일 정도 자라면 옮겨 심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6월 초순쯤이나 6월 10일쯤에 이제 들깨씨를 모종을 내고 감자 수확한 자리에다가 모종을 심으시면 돼. 그럼 6월 하순이나 7월 초순쯤에 들깨를 모종으로 심으시면은 들깨 기름 짜서 잡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참깨 심을 수 있고, 예, 늦었지만 콩을 모종내서 심으셔도 돼요. 팥을 모종내서 심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넓지 않으면 감자를 수확한 그 자리에 한 20일 정도의 콩, 들깨 이런 것들을 모종내서 아주 심기를 하시면 무난하게 밭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이 들어오면 심을 수 있는 게 녹두나 아욱 정도 심는 거예요. 녹두나 아욱 정도. 그리고 이 7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시금치, 상추 이런 거 심으면은 안 돼요. 바로 꽃이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에 심는 애들은 이 뭐 7월에 심으시면은 안 된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생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8월에는 가을이 와요.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이제 휴가 가는 거죠. 한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쉬어야 되는 거죠. 작물도 쉬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이 호박도 이 삼복더위에는 열매가 떨어져. 호박이 안 맺힌단 말이에요.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8월엔 대부분 쉬는데, 이제 배추 모종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8월 15일쯤에 이제 90일 속이 차는 배추 모종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욱이라든가 뭐 파라든가 이런 뭐 잎채소를 이제 심어서 가을이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잎채소 심으실 수 있고, 8월 하순에 이제 무씨앗 심으면서 상추라든가 이런 잎채소, 쑥갓이라든가 이런 잎채소 이제 심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월 초순에 여러 가지 잎채소 다 심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 근대, 고수 이런 거 있어요. 얘네들은 겨울을 나면서 봄에 잎을 따먹고 그리고 나서 꽃이 펴요. 그럼 씨앗 체종이 되는 거죠. 특히 이 근대하고 고수는요, 겨울을 나야 돼. 그래서 가을에 심고 이 노지밭에서 월동을 해요. 보온 조치를 안 해줘도 얘네들이 월동해서 봄에 또 잎을 따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달쯤 되면은 얘네들이 꽃대가 올라오고 6월 달쯤 되면은 이제 씨를 받게 되는 거죠. 씨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월에는 열무는 한 45일 기르잖아요. 총각무도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기르죠. 그래서 9월 중순에 이제 조선배추와 함께 열무, 총각무, 그 다음에 갓, 쪽파, 그 다음에 남도마늘, 논마늘, 올마늘, 벌마늘 이런 이제 마늘을 심는 거예요. 인천에서 제가 9월 중순에 이 마늘을 심었는데 보온 정치를 좀 해주니까 인천에 이제 이상 기후로 올마늘이 돼요. 6년 전까지만 해도 마늘이 안 됐어. 육종 마늘은 됐는데 이 남도 마늘은
인천이 추워가지고 6, 7년 전만 해도 이거 올마늘 농사가 안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충분히 인천에서 남도 마늘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상기후가 내 밭에 와 있다. 이런 걸 농부들은 아는 거죠. 네? 농부는 이제 알아요. 도시 사람들은 몰라, 에어컨 틀으니까. 그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난방 틀고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몰라도 농사 짓는 분들은 이 기후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위기로 내 밭에 왔는지, 생명들한테 위기로 왔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0월 초순에는 이제 최종용 배추, 내가 이제 씨를 받고 싶은 배추가 있어요. 먹는 배추 말고. 그러면 10월 초중순에 배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배추가 자라다가 말잖아요. 로제트형으로 땅바닥에 이렇게 딱 손바닥 정도의 배춧잎이 딱 생기면서 월동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배춧잎은 얼어도 뿌리가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얘네들이 꽃을 피고 여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씨를 내가 이제 뭐 부엌배추라든가 뭐 이런 속이 차는 토종배추의 씨를 받고 싶다. 그러면 10월 중순 무렵에 초에서 중순 무렵에 배추 씨를 뿌리셔가지고 밭에서 월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봄에 이제 3월 말쯤 되면은 새싹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잎을 따먹고 두면은 5월 달에 꽃대가 올라오면서 노란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추 씨를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에는 밀보리 양파 정도 심고요. 10월 하순, 11월 초순에는 육종 마늘, 양파 이렇게 심으면 농사가 끝나는 거죠. 거지가 들어가기 때문에